예전에 그러다가 잃어버린 습관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칼럼 읽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은 꾸준히 이제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 이제 행간을 읽는 독법을 꾸준히 이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설뿐만이 아니고 기사와 칼럼을 다 봐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평론가들이 요즘 잘 없거든요. 그냥 대충 뭐 요거는 야마 요렇게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말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오늘자 조선일보 보니까, 오늘이라 게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며칠이죠? 네, 9월 23일. 그래서 김광일 기자가 쓴 그 보셨죠? 예. 그 뭐죠? 신문은 뭐죠?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 그랬나? 언론은 정권 편든 적이 없다 그런 그랬나? 얘기를 하면서 네. 혹시 윤 대통령이 조중동에 대해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예. 비판을 좀 했죠. 그렇죠. 꽤 흥미로운 칼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서운한가 본데 서운할 일이 아니라 네가 잘할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이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 이게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용산 보라고 쓴 칼럼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독자들도 독자들이지만,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내용 중간에 보면 그 측근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거의 뭐 읍참마속을 거의 김건희 여사 읍참마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제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의 보수 걱정, 나라 걱정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딱 요즘 계속 흐름이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딱 명료하게 되게 보여주는 칼럼이어서 전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오늘 그게 제일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뭐 요즘에 다 인상적이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네. 논설 실장이 칼럼을 썼어요. 논설 실장?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수가 맞냐는 취지예요. 과연 보수가 맞느냐라는 취지인데 박정훈 씨였나? 박정훈 논설 실장. 네. 네, 제목 있네.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저 보수인가? 아, 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 이란 반박을 당하면 궁색할 때가 많다. 보수 지지자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논설 실장이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이냐라고 쓸 때는 네. 보수인 것 같아서 보수이냐라고 썼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보수냐라고 썼겠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은 좌파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네. 보수를 왜 파괴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척진대가 가령 최상병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랑 척지고 또 의사들이랑 척지고 그쵸.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과학기술인들하고 척지고 R&D 예산 삭감해서 그 직군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랑 척졌는데 이런 사람들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보수의 우호적인 사람들 아니냐. 보수 비율이 더 높은. 그렇죠. 그게 뭐냐 이게.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이랑 척지고 한동훈이랑 적지고 한동훈이랑 싸우고 한철수 내치고 이게 뭐냐 이게. 유승민 내치고. 그렇죠. 유승민이랑 그러고 이게 뭐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 뭐냐.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층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왜 마포대교에 가서 그러느냐. 그렇죠. 이런 게 납득이 되냐.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는 그 명품백을 수수를 해도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결론을 안 낸 지가 지금 거의 지금 4년째 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화를 할 수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를 할 수가 있느냐. 한탄을 막 해요. 한탄을 막 합니다. 가장 최근에 양상원 주필이 쓴 칼럼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읍소였습니다. 읍소. 김건희 여사님 이러다 다 망하겠습니다. 왜 이준석하고 싸워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공개된 일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왜 싸워야 됩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준석 한동훈하고 화해를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9월 12일자고요. 양상훈 칼럼.
윤 대통령 위에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 화해를 김건희 여사만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조선일보,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중앙일보도 김정아 씨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토요일 날 쓴 글이었나? 김정아 씨도 막 비분 관계에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닌 수위에 이르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글만 그렇게 쓰는 거냐? 제가 볼 땐 이 동향들을 쭉 보면은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구나 싶은 부분도 있고. 이상해요, 하여튼 요새. 그러면 지난번에 그 특검법 때 반란표가 3표 반 나왔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이제 제2 요구권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해서 이제 국회로 이제 또 법안들이 빠꾸가 돌아올 텐데,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표 회담에서 뭐 좋지 않은 징조가 벌어지면 거기서 오히려 더 이제 반란표가 더 나올 것이냐,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국정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냐, 이거를 좀 예견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모른다. 왜 모르냐? 네. 도대체 그러니까 예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상 항상 뛰어넘은. 그렇죠. 왜냐하면 또 어제 제가 본 게 TV조선이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또 오늘은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네. 아니 뭐 하든가 말든가 솔직히 뭐야 그게,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방송에 나가서는 독대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기만의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또 전국을 가르는 어떤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이런 설명을 하지만 속마음은 하든가 말든가 되나 그게? 하든가 이런 생각인데 근데 아무튼 기류는 지금 용산 기류는 하기 싫다. 네,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아니 독대를 하고 싶으면 물밑으로 정중하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잘 조율을 하는 투로 얘기를 하면 되지. 또 언론 플레이 이렇게 냅다 해갖고 말이야. 맞아. 이게 이제 채널A 보도로 알려진 거거든요. 네. 이걸 냅다 해가지고 말이야. 또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우리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거 방방 뜨면서 이번 저 만찬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 개혁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었던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런 거 다 안 됐잖아요. 그런 게 다 안 됐으니까 이제 역시 의료 개혁의 한 길로 가야 해, 이런 거 하는 자리다. 다른 얘기 나오는 그런 자리 아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 하려고 독대 얘기하고 이러냐,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아니 그 여당 대표하고 독대 하나 못 하나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TV조선의 어제 보도를 봤는데 TV조선의 그 보도의 태도가 어땠냐면, 대통령실이라고 한동훈 대표하고 싸우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해 줄 것은 또 수용해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수용해 줬다는 거냐? 이용 전 의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있잖아요. 네, 있죠. 이분들이 계속 이제 대통령실에서 뭘 한 자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총선 직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죠. 그 얘기가 없어졌었거든요. 네. 얘기를 요새 안 해서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랬는데 용산에서 안 하기로 했다. 이분들은 용산에 안 오기로 한 것이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이분들이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용산에 가게 되면은 당정 갈등으로 비출 우려가 있어가지고 용산에서 이분들은 그러면은 안 하기로 그렇게 비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보한 거 아니야?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맨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용산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용산도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그런 보도가 나오면 그쵸. 용산이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랑도 방송 많이 하셨죠? 두세 번밖에 안 했어요. 장해찬 전 최고가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못 봤어요. 이 TV조선의 보도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셨다. 경로를 했다.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느냐?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빨리 알아내라. 이유를 알아내라는 게 뭐야? 또 대노하셨구나. 그렇죠. 누가 이런 얘기를 TV조선에 했는지 알아내라. 정부 라인에서 했겠지. 그러니까 무슨 나름의 그 생각을 갖고 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 여부를 놓고 또 이 당정 갈등 되게 생겼고 당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데 안 좋죠.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가지고 필리버스터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쵸. 분위기도 안 좋은데 또 독대 여부를 가지고 또 윤한 갈등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가려고 한 건데 대통령이 또 격려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체코가 있는 동안 또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고 뭐 인터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대노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상을 다 벗어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의 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내일 오늘 23일이니까 네. 내일의 만남은 성사가 되는 건가? 되는 것인지 독대나 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 것인지 하나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겉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할 때는 이탈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안 했겠죠. 그랬겠죠. 근데 뭐 방송 나와서는 아예 필리버스터 할 가치도 없어서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필리버스터 했다가는 너 왜 그딴 거 필리버스터 해? 라고 하면서 그 추석 민심에 오히려 지역구에서 반발만 생기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사람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었을걸요? 그렇기도 하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나가서 필리버스터 하려면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지금까지 검찰의 처분이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검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궁색하고 사람이 몇 명 없겠지. 그렇죠. 논리가 서지 않고. 사실 그 사람 못 채웠을 거야. 한 5명은 있었겠죠. 할 사람이.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손해인 것 같고. 그렇죠. 개인 정치인들은. 그렇죠. 이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하나의 당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있고 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명품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지금 관저공사 의혹 이런 게 추가로 지금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죠. 그렇죠. 새로 나온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게 또 핫하잖아요.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네. 그런 얘기를 또 막 이제 민주당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뭐 또 토론한다고 나와가지고 막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또 일부 보도가 되고 할 텐데 그거는 민주당의 판을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어차피 그리고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건데. 맞아. 필리버스터 하면 우리만 힘들고 우리도 지치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네, 안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김건희 여사 이슈는 불리한 걸 알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불리한 이슈고 그 불리한 이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해법이나 어떤 출구 전략이나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용산이. 그러니까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들을 이래저래 하는 거죠, 국민의힘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 아까 했던 보수 언론 칼럼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랑 다르다. 아내를 버리란 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쓰던데 지금 이제 사실 해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완전 이혼을 하든가.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 지지자 보수에서 중에. 꽤 있죠. 네. 예. 그냥 이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깊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근데 그러면 모양새를 어쨌든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감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닌 모양새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감싸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랑 비슷해서 차라리 국민도 쏟고 나도 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여당 사람들의 고뇌만 깊어지는데
이탈을 하려면 또 자기들도 약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째로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자유롭게 움직여도 난 막 나가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든지 둘째는 대통령하고 겨뤄볼 만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 미적지근하잖아요. 미적지근하죠. 보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때 생각한 한동훈 대표의 멋있음이라는 거는 딱 칼을 딱 빼가지고 멋있게 건법을 그렇지. 조선 제1검이라고 그쵸 자칭하니까 건법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뭔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멋짐을 기대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검을 딱 요만큼 뺀 다음에 탁 집어넣고 그치. 칼자루를 탁 뒤로 돌린 다음에 손가락으로 먼 곳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딱 멋있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표정을 멋있게 짓는 그게 이제 한동훈의 멋있음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2달째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2달 됐어 지금. 그게 소위 그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결국은 1보 후퇴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하여튼 뭔 전진을 위한 건지도 전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끈불끈해요. 한동훈은 뭐냐. 그렇죠. 뭐 하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거는 그냥 우린 자유롭게 해도 돼. 우린 막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10월까지는 안 그럴 거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법 시효가 10월 10일까지고. 그렇죠. 기소가 이제 끝나니까. 그렇죠. 그 선거법이라는 게 사실 뭐 또 요즘에 브로커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봤어도 그런데 그렇죠. 또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잡아내려면 잡아내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원래 숫자 맞춤하고 깔 맞춤해서 여기 숫자 맞추고 하는데 그렇죠. 보기 싫은 애들 하나씩 집어 넣으면 그만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하려면 하는 거니까 네. 좀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하여튼 하반기는 예산이니까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럼 생각들이 정치인 있어서. 개개인은 그렇게 개인 수를 쓰는데 셈을 하는 걸 이해를 해요. 뭐 나 필리버스터 때 안 나갈래. 그 다음에 공소시효나 이런 거 정리된 다음에 좀 나서든가 아니면 한동훈이 나서야 나도 뭘 나서지. 뭐 이렇게 개인 정치인들이 셈을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국민은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린 불행해진 지가 오래됐죠 지금. 우리 너무 오래됐나? 이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예?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이 지금 뭐 예? 병원에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지금 국가적 어떤 과제라고들 그렇게 주장해 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령 뭐 연금 개혁이면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이면 노동 개혁, 뭐. 노동 개혁도 아니고 뭐 내용도 예? 노동 개혁도 아닌 노조 개혁이었고 노조 때려잡기였죠 결론은. 그쵸? 예. 노조 개혁인데 개혁이 아니야. 개혁이 아니고 노조 미화하기, 노조 미화하기, 노조 증오, 뭐 이런 거를 그것도 하다가 말았어요 또. 그쵸. 예? 하다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 개혁은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고 아무도 몰라요. 예. 예. 고교 학점제나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것도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예. 그거 뭐 남는 게 뭡니까 지금? 남는 게 수사, 재판, 취임 후에 재판 받을 게 많겠죠. 수사도 자기 편 수사 막느라 뭐 제대로 진도 나가는지 모르겠고. 지금 법관 증언도 사실은 상반기에 멈췄었어요 국회 때. 우리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관심 있어하는 이슈. 예. 예. 아니 근데 법관 증언안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정부 법안으로 올라왔어. 근데 여당 대표가 됐잖아. 여당 대표가 막아. 그걸 왜 막냐고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봤었거든요. 국회에 네. 있을 때 당 대표니까 이렇게 그 판사 국회 파견 나온 판사가 있잖아요. 법원 행정처에 불렀어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랬더니 이제 다 좋은데 검사도 똑같이 증언해야 된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올해 옷 벗고 이제 대형 로펌에 가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법관 증언이 안 되고 있어요. 법관 증언이 지금 되게 절실한데. 근데 검사 증언을 얘기하려면 저는 뭐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검사 칼퇴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사 증언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검사 증언을 하려면 검사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니까.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되돌리려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집중돼갖고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가 또 붙어야죠 거기에.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국민의힘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 진도가 나가는 거 하나도 없고 연금 개혁은 뭡니까? 연금 개혁은 정부 아니라고 띡 던져놨는데 이거는 시작할 때 던졌어야지. 이런 거는 그쵸. 갑자기 뭐예요? 그리고 국회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선택 안 하더니 국회가 논의를 했으면 적어도 그 다음에 정부가 안을 낼 때는 국회 논의가 된 안 중에서 뭐 중에서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고 국회 논의가 진행된 거에 어떤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오늘도 그 윤석명 교수라고 그 양반이 글을 썼는데 아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구미에 맞는 안인데 정부 안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금 개혁 갑자기 연금 개혁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소위 말하는 재정 안정론이라는 게 있고 소득 보장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재정 안정론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이번에 정부 안으로 꺼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재정 안정론자면은 이 얘기를 야 이게 비록 이렇게 보이지만 국회가 얘기하던 거에 연장선에서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얘기야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재정 안정론자인 윤 교수의 경우에는 자 국회가 논의하던 거랑은 완전 결이 다른 얘기야.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다시 논의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접근을 또 하고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참. 그럼 이렇게 연금 개혁의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니까. 뭐 하나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그럼 이 정권은 5년 동안 뭐 5년을 채울지도 모르겠지만 5년 동안 뭘 하는 정권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럴 때는 좀 내각제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빨리 좀 사퇴를 하고. 내각제였으면은 예. 물론 이제 내각제도 내각제 나름이지만 일본 같았으면은 일본 정치가 우리가 일본 정치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 나죠. 일본 정치 아주 자민당 거의 일당 독재로 여태까지 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거기 이제 일본 용어가 있는데 내리기가 시작됩니다. 내리기. 총리를 끌어내리기 시작해요. 역대 이제 일본 정치의 사례를 보면 총리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고 버티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는 자기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갈 때면 내려가거든요. 아베 신조도 뭐 아파서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자기가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갈 때 되니까 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에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내리기라고 하는 용어를 붙입니다. 누구 내리기? 일본어로 뭐 언어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와 내리기는 번역어일 거 아니에요? 네,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리기. 내리기. 네. 영국도 작년이었나? 그 일주일인가 만에 그 여자 총리가 뭐 금리랑 뭐 하여튼 경제 정책, 통화 정책 이상한 거 얘기했다가 바로 이제 끌어내렸잖아요. 그 최단명 총리 갑자기 이름이 거기 자꾸 그 너무 단명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리즈 트러스였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여당이 끌어내렸습니다. 내각제였으면 윤석열 총리였으면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렸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미 사실 지난 총선 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죠. 뭐 조금 뭐 경우는 다르지만 그게 좋은 일인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쵸. 그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견된 비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말미에 아까 나왔던 양상훈 그때도 주필이었나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제 그만하자라고 조선일보에서 그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보수의 후보감 중에 대통령감이 없다라고 그때 판단했던 게 아닌가. 대통령제 그만하자도 그만하자고 총선 때는 대통령이 알아서 내려와라라고도 쓰고 뭐 무슨 뭐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사실 총선 전부터 제가 이렇게 다시 복기를 쭉 해보니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어쨌든 수면 위로 조기에 끌어올려서 김건희 여사 쪽을 정리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쭉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쪽하고의 일종의 파워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선일보랑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